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라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4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실시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시간 체크입니다. 시간 체크, 그 다음에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시간대에 얼마만큼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가, 이거 시간 체크이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모르는 문제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죠? 아는 문제 위주로 풀어서 다시 한 바퀴 돌면서 그때 우리가 다시 풀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주관식 문제는 바로바로 생각이 날 때 적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만 지나버리면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객관식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힌트를 얻어서 다시 이제 주관식 문제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 안배를 잘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회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우리가 2차 과목에 이제 관계법규죠. 그 전 범위, 모든 범위에 걸쳐 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를 우리가 시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번 시간, 첫 번째 시간 되겠죠. 바로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냈는데 1번은 미성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다. 우리가 등록은요, 이제 등록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미성년자 안 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금고, 이 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가 되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겁니다.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어도 안 되겠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말소가 되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할 수가 없죠. 그럼 1번은 당연히 결격 사유니까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등록사업자는 등록상에 변경이 있다. 그러면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문수구청장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등록이 어디 돼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람과 주택건설 사업자 그리고 대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등록을 어디서 하냐면은 등록을 국토장관한테, 국장한테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등록에 사한 변경도 다시 국장한테 변경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시장구청장 하면 안 되고 국토장관이죠. 2번 틀리고 3번. 등록을 하려면은 자본금은요, 우리가 5억 원 이상인데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다. 아니 3억인데 6억이 됐는데 시공은 이거보다도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만 한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3억 원이고 3억 원 이상이고 법인 우리가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시공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이 5억 원이 넘어야 돼요. 법인이 5억 원이고 그 다음에 개인은 칼로 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이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3억과 6억을 5억과 10억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4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간 20세대가 아니고 30세대 이상이 될 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택 건설이나 대지는 만조금 이상일 때 등록하는 거 연간 사업이. 그 다음에 주택은 20세대 이상인데요. 도시형 사업,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의 건설 사업은요, 이거는 30세대 이상이 될 때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남들은 20세대만 넘어도 등록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경우는 규모가 적어요, 커요? 적죠? 적으니까 30세 이상이 될 때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됐는데 이때도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합니까? 국토장관한테 해야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은 전부 다 우리가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요? 국토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두 군데가 틀렸죠? 20을 30으로 바꾸고 시장군수구청장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5번 주택건설공사를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공을 하려고 하는 건설사업자가 등록, 우리가 간주되는 등록사업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익준비금, 자본금 다 합해가지고 10배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 자본금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익금 다 이익준비금까지 합해가지고, 근데 이거보다 큰 공사 10배 정도 되는 공사나 5배 넘는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본금은 이게 너무 적은데 공사 범위는 5배, 10배다 말이죠. 예. 이런 거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는 우리가 허용 안 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허용 안 하냐면요. 먼저 간로 안에 있는 거는 개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개인은 5배지만은요. 개인 같은 경우는 5배. 법인은 10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많이 봐준 거죠. 법인은. 그죠? 예. 10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건설 사업량은 사업비는 건설 사업비는 만약에 뭐 1억 원이야. 그러면 이제 뭐죠? 이익 준비금 다 합해가지고 해봤자 자본금액 다 합해봤자 1억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건설 공사 규모는 10억이다. 10배 11억이다. 11억. 그럼 10배 초과한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요.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법인. 그러니까 5배가 뭐로 되는 거예요? 10배고 간란의 개인은 10배가 되는 겁니다. 5배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숫자가 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럼 답은 1번이고 2번 갈게요. 우리가 공공택지에서 말하는 공공사업 하면은 10개입니다. 2번은요. 공공사업은 몇 개다? 10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할 때 국산 공택, 공도경, 혁신, 행복, 공익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0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종 사업이죠. 산업단지 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 택지개발 사업, 공공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 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혁신도시, 건설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공익사업인데요. 우리가 이 공도경은 우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이 세 가지는요. 반드시 수용사용 방식에 의해서 하고 혼용 방식이라도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럼 1번은 국민주택 건설 사업은 여기 있죠. 1번. 2번은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인데 환지 방식으로 되면 돼야 안 돼요. 여기 있죠. 이거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나와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환지 방식으로 뭐로 바꿔야 돼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혼용 방식이라도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만 해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번이 이제 틀리고 3번에 혁신